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C입니다. SKC는 2차전지 소재, 화학, 반도체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화학이 64%로 가장 크고요. 2차전지 소재가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라주는 기업이긴 한데 횡보하는 구간도 상당히 좀 길었죠, 이때.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 건 2019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고, 이때는 상당히 뭐 장기 투자건 어쨌든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이후로는 이제 전고점 20만 원대 찍고 다시 한번 크게 눌렸죠. 그래서 반토막이 났다가 자, 지금 지지부진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최근에 오랫동안 박스권 횡보 이어가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올라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왜냐면 이제 지난 거래일에 자, 금요일날 한 7%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기대감이 실리고는 있고, 최근에 조금 이제 전망도 좋게 나오면서 일단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물려 계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과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어떤 일정한 포지션을 잡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만 좀 계속해서 매수하는 포지션을 잡고 있고, 나머지 뭐 개인 같은 경우도 막 계속 사다가 막 한 번에 던지고, 외국인도 막 계속 팔다가 한 번에 그냥 훅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좀 힘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만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뭐 공매도가 상당한 기업입니다. 굉장히 좀 비중 자체가 높고, 과거에도 높았죠. 거의 두 자릿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기업이고, 최근에도 뭐 20대 후반까지도 올라가면서 상당한 비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차장고를 이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350만대, 330만대.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차트로 보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이제 크게 한번 떨어졌어요. 6월 말까지.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대차장고가 꾸준하게 증가세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치지만,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다는 거,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같이 비중이 높으면서 잔고가 같이 올라가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부담이 상당히 좀 큰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 2조 7천, 2조 3천, 2조 4천. 자, 한번 눌린 다음에 계속 횡보를 합니다. 2조 2천까지. 자, 그리고 작년에 좀 개선이 됩니다. 3조 1천, 그리고 올해는 살짝 눌리면서 2조 8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2천, 1,400, 2천 한번 눌렸다 회복, 그리고 재작년에 더블업 되면서 굉장히 좋았죠. 4천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반토막이 돼서 2천까지 내려오고, 올해는 적자 전환을 하는 이제 최악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악을 기록하고 적자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고, 일단 분기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업은. 그래서 왜냐면, 자, 2분기가 지금 최악이거든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자, 작년 4분기 310, 그리고 210,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가 360까지 가장 크게 눌립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일단 다음 분기까지는 좀 적자를 면치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줄고, 그 다음에 4분기 가서 좀 흑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분기가 이제 바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관련해서.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시면요, 120, 130, 180, 170, 180, 210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대까지 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채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8, 3, 2. 자, 과거에 좀 지지부진했어요. 하지만 재작년에 개선이 되면서 두 자릿수 진입을 했습니다. 11, 그리고 이제 최근에 2개년도는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최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 보시면 이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125원 기대가 되고 있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대로 배당한다면 약 1.08%의 배당 수익률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초반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올해 이제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PER은 산출이 되고 있지 않고 올해 추정 PBR은 2.11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요, 일단 지금 상당한 고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만 봤을 때는 이거 뭐 굉장히 싸고 저평가 구간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실적 보셨죠? 지금 2분기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싸 보여도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적정 주가가 지금 6만원대예요. 6만원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원을 넘은 상황에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나중에 좀 리레이팅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좋은 이제 저평가 진입하는 날도 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굉장히 고평가 구간일 수밖에 없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비싼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6%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하면서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됐죠. 아까 우리 확인한 것처럼 일단 2분기 실적이 일단 지금 가장 바닥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시장 컨센서스인 마이너스 90억 원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 아쉬운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시면 2차전지 소재 동박은 유럽 시장 수요 부진으로 판매량 감소 및 국내 전력비 인상 여파로 수익성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를 보시면 전반 고객사 감산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감익이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화학 같은 경우 중국발 공급 증가 및 업황 회복 지연으로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2분기.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좀 괜찮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자, 다만 이제 동박 사업과 반도체 소재 사업은 향후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박 사업에서는 국내 공장 전기요금 인상과 주요 고객사 판매 부진 영향으로 작년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북미 전기차 판매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으로 물량이 좀 늘고 원가가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과 매출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소재 사업도요, 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영향으로 부진한 상황이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신규 아이템에 대해 이제 고객사 인증을 완료하면서 출하량이 향후 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이제 동박 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장 고객사 인증이 3분기에 마무리가 된다면 동사는 내년부터 예전과 같은 두 자리 마진을 이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 재료들 많이 있었고, 이제 향후에 하반기 이제 이후로 가면서는 좀 좋아질 전망들이 내년까지 걸쳐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많이 비싼 구간에 여전히 진입을 해 있고, 물론 전망과 이런 앞으로의 재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간 대비 수익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지금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기간 대비 수익을 내겠느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리고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레이팅이 좀 되려면 이제 저평가 구간까지 좀 다시 들어오려면 어쨌든 실적으로 좀 뭔가 찍혀야 돼요. 숫자로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전망이나 기대감 말고 숫자로 회복이 확실히 됐다라는 걸 찍혀줘야지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실적 관련해서 기업 가치 관련해서 리레이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전망하기로는, 그러니까 완만하게는 올라가겠죠. 완만하게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 당장 막 크게 벗어난다? 이런 느낌은 조금 아직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또 공매도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이 상단을 또 제한을 하겠고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부채 비율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 자, 목표 주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일단 13만원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13만원인데 일단 라인 하나 더 드릴게요. 15만 2천원. 15만 2천원. 일단 보유 중인 분들은 13만원까지 보시면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팔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을 위한 이제 라인을 하나 더 드렸어요.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웬만하면 13만원, 자, 목표 주가 밑으로 빼셔야겠죠. 평단가를.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14만원 밑으로 맞춰주시고, 만약에 너무 위에서 물려서 도저히 13만원까지 못 빼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다시 제가 하나 더 거드린 152,000원 있죠. 요 밑으로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못 맞춰주시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실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못해도 15만원, 152,000원 밑으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13만원 밑으로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